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과후 아동지도사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금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자격증을 따시는 과정의 첫 수업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셔야 될지 안내를 잠깐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동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려면 우선 이렇게 방과후 지도 개론,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 지도론, 교수학습 방법론, 그리고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후 아동 운영의 실제, 이렇게 5과목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방과후 지도 개론에서는요, 그야말로 그 방과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 관련 사항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방과후 지도 이러면은 대충 이렇게 뭐 헷갈리는 용어들도 많거든요. 보육이냐, 지도냐, 뭐 혹은 방과후 학교냐,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이 방과후 지도 개론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전반적인 용어 정리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겠지만 외국의 사례와 그 다음에 우리 국내의 방과후 지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뭐 여러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본, 미국, 뭐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각 나라별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방과후 지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방과후 때 아동들을 다루게 되고 아동들을 지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아동 지도론과 이 교수학습 방법론의 차이가 뭐냐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내용, 아이들을 저희가 지도할 때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실 거고요. 아동들을 지도할 때 예를 들어서 아동들의 생활 지도라든지 아동들의 뭐 안전 지도라든지 그 외에 학습 이외의 모든 활동들 이외의 모든 활동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아동 지도론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과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셨고, 개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동 지도론을 통해서 아동들의 생활 지도라든지 아니면 안전 지도, 그 밖에 학습 이외의 모든 활동을 아동 지도론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론에서는 아동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과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 지도 방법,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을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3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3줄기로 나누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살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의 실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 문제,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하는 문제, 혹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모든 부분 중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면접을 보고 뭐 이런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 운영의 실제에서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총 5과목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방과후 지도 개론부터 운영의 실제까지 이렇게 5과목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이 방과후와 관련된 아동 지도사의 자격증을 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요, 방과후 지도 개론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지도 개론에서 첫 번째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셨고,
또 저희가 이제 방과후 아동 지도사가 되면 또 아동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육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교육에 대한 그 의미와 개념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교육이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들 왜 그 늑대 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야생의 늑대랑 같이 살았을 경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이 바로 교육인데요. 그러면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교육은 일반적으로 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 이 사이에서 혹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사이에서 풍부한 사람이 미경험자에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부한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 자기보다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배가 후배를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육에는 일단 그 저희가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이죠. 그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인간이란 생명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 이것들이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힘과 후천적인 힘. 그래서 이 선천적인 힘은 환경을 통해서 그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떻게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후천적인 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혹은 교사가 선배가 어떤 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그죠? 이 교육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후천적인 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의 그 의미와 개념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한자어로 교육이에요. 그죠? 가르칠 교, 기를 육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한자의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가르칠 교를 보면 이렇게 본받은 가르침, 뭐 훈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이끌어준다. 아까 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후천적인 힘에서 우리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이런 일맥상통한 부분을 보여주고요. 자,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르칠 교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육성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동양적인 어떤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양의 우리가 영어에서는 에듀케이션이고요. 그리스에서는 페다고긴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전부 다 라틴어에서 에듀카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이 에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에서 뭐 이렇게 X라든지 이렇게 E로
나와 있는 그 어원으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죠. 끌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에듀케이션이고 이 애가 밖으로 에듀카레 그래서 에듀케이션 밖으로 뭔가를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하고 살펴봤을 때 어떤 잠재적인 포텐셜적인 어떤 그런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힘 그거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서양에서는 교육이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가르쳐서 그것을 길러내고 이거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어원적인 어떤 교육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서양의 교육도 보면 아까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천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개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는데 마구잡이로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혹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끄집어내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반드시 선한 것들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막 질투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막 자기가 갖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해요. 이런 것들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 자, 볼까요? 그 가능성을, 그 포텐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최대한 끄집어 올리는 것. 이런 것을 바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를 하셔야 되고 또 아동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일단 이 교육이라는 게 시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받겠죠. 지금 저희가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유교적인 문화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죠? 어버이를 공경하고 윗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또 그렇지 않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소통해야 되고 근데 이런 그 시대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약간씩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자 자신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약간 변동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에 대한 정의를 수많은 학자들이 내렸지만 이제 유명한 그렇지만 약간 특색이 있는 몇 가지 그 학자들의 견해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마누엘 칸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이 이런 어떤 도덕,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인데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것들은 임마누엘 칸트의 경우는 도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인간의 모럴이나 혹은 에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인간이 만약에 도덕적이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도덕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많이 강조한 학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슈프란거는요. 문화나 이 지식적인 면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전달과 경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슈프란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과 문화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거를 교육이라고 교육의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칸트나 슈프란거는 이렇게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죠. 자, 듀이하고 루소나 케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듀이는 이전 생활 경험적인 면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전일적인 생명의 부여 그리고 생활과 경험적인 면을 중요시 여긴 사람은 듀이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적인 면을 잘 조정해서 바람직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교육으로 봤어요. 자, 근데 루소와 케이는요,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입장으로 바라본 학자가 바로 루소하고 케이예요. 이전에 생각해봤던 학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생활과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면들을 바라봤어요. 그죠? 근데 루소나 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인간이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것, 자아를 성취해내는 것,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어떤 그런 개척을 해나가는 것, 이런 의미로 바라본 학자가 바로 루소와 케이입니다.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루소가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 대한 교육의 개념을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한데요. 이러한 것들에 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페스탈로치의 사회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페스탈로치는 굉장히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 군집 생활을 했던 유명한 학자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아까 루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발전하고 개인을 개혁하는 이런 수단으로 봤는데 루소와는 다르게 페스탈로치는 이 교육을 사회 전체, 사회를 계속적으로 개혁하는 수단으로 바라본 거예요.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개인의 완성, 이거는 아까 살펴봤던 루소 같은 학자들이 자율적인 개인의 완성을 바라봤다면 페스탈로치는 민족이나 사회 전체 그리고 국가의 발전 그리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개조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바라봤던 것을 교육을 바라봤던 학자가 바로 페스탈로치입니다. 좀 개념이 약간씩 상이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특징들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윌먼과 마리탱인데요. 좀 많이 달라요. 윌먼과 마리탱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견지에서 종교를 바라봤어요. 교육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적인 관점이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 가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학자들이 전부 다 그 서양의 학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을,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그 배경에서 혹은 캐톨릭적인 그런 배경에서 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교육을 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신의 의사라고 하면 God's will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학자가 바로 윌먼과 마리탱입니다. 이전에 바라봤던 어떤 그 학자들과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다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 신의 모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인간의 영혼을 완성하는데 참여하고 공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윌먼과 마리탱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그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와 용어적인 개념들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이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자들의 그 개념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 대상은 바로 인간이겠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격이 형성되는 어떤 과정, 인격이 자라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인 어떤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정의는 이러한 인간의 형성을 인간을 형성하는 이런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 개조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짓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교육하고 또 아동들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교육하는 교육자로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교육자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항상 아동들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방과후와 관련된 일단 용어의 개념 및 정의를 우선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나라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방과후와 관련된 용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방과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과후 아동 보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아동 보육 교실을 증설한다 이런 내용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방과후 아동 보육인데 이 방과후 아동 지도라는 개념과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또 방과후 아동 보육, 방과후 아동 지도,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방과후 아동 보육과 방과후 지도, 그 다음에 아동 지도, 그리고 방과후 학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용어들을 이제 제 교재에서는 앞으로 이 교재에서는 일단 용어를 개념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방과후 아동 보육이 방과후 아동 지도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이란 개념은 아동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는 어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과후 아동 보육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 더 좀 복지적인 개념이 더 많겠죠. 그리고 아동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그러니까 학령기 아동들을 지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어린 유아들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혹은 더 복지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방과후 아동 지도는 그야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지도해야 될 부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방과후 아동 지도거든요. 그렇다면 보육보다 지도가 좀 더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 교재에서는요. 방과후 아동 지도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방과후 아동 보육이라고 하면 제가 보호적인 개념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좀 더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다루게 될 방과후 아동들은 주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걸 방과후 지도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주 대상이. 그러다 보면 방과후 아동 보육보다는 방과후 아동 지도의 개념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방과후 아동 지도의 개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용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방과후 아동 보육이 좀 더 큰 개념이고 방과후 아동 지도와 방과후 아동 보육이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보육이 조금 더 큰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제가 방과후 아동 지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아동 보육은 두 가지의 실제적인 관점이 통합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보호와 교육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아동의 교육의 관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과후 아동 지도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과후 아동 보육과 방과후 아동 지도의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육이란 말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호와 교육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육이 복지에 좀 더 밀착된 그리고 유아에 좀 더 밀착된 이런 개념이고요. 지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호보다는 교육적인 지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 지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방과후 아동 보육과 방과후 아동 지도의 개념 및 정의를 자, 방과후 아동 지도가 조금 더 실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기에 아동 발달의 특성상 유아보다 보호를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부터는 지도의 개념을 쓰겠다. 자, 만약에 방과후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지도 과정 속에 이미 일련의 보호라는 개념이 좀 들어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할 때 이미 이제 어떤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학습 지도를 한다거나 안전 지도를 할 때도 일정 그 공간 안에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 활동 내에 이미 보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과 후 아동 보육보다는 방과 후 아동 지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겠다라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책을 읽으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교재를 제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보육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 아동 보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광의의 개념이라면 좀 좁은 의미로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정규 수업을 마친 이후에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적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 이 중에 방과 후 학교가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과 후 아동 그 지도의 기관입니다. 그죠? 방과 후 아동 지도 기관에 방과 후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도 있을 수 있죠. 청소년 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등등.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또 방과 후 그런 그 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지만 비교적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방과 후 보육이란 용어를 써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과 후 아동 지도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죠? 하지만 자 여기 볼까요?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 자 비교적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적인 측면이 아까 보육이었다면 교육적인 활동 이것은 방과 후 아동 지도가 되겠다. 그래서 방과 후 아동 지도란 저희가 교육적인 활동에 좀 더 그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보육, 방과 후 아동 보육, 방과 후 아동 지도, 그리고 이것들 안에 각각의 뭐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은 보육이다.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는 지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다. 자, 왜냐하면 이 교육적 활동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아동 지도란 오래전부터 이제 행해지고 있었어요. 자, 방과 후 아동 지도가 뭐 불과 몇 년 이렇게 짧은 시기에 생긴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나 뭐 이런 곳에서 운영되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보육과 지도가 같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전에부터 행해지고 있어 왔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과목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이 방과 후 아동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과 후 아동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방과 후 아동 지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사한 용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육, 보호, 그 다음에 공부방, 프로그램, 아동지도 뭐 이렇게 이러한 유사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학령기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전 단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내용이라. 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개념과 용어 정리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육이 가장 광의의 개념이고 지도가 그거보다 조금 더 협의의 개념이라면 그 밖에 많은 기관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방과 후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방과 후 학교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학교 중에 99%가 방과 후 학교를 지금 다 운영하고 있어요. 1% 빼고 지금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방과 후 학교란 자, 기존의 제도권의 교육 현장에서는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교실이란 말도 많이 썼었어요. 지금은 방과 후 학교라는 말을 쓰지만 예전에도 방과 후 교실이란 말도 썼고요. 특기적성 교육, 또 수준별 보충학습, 저희들 일명 야자라고 하죠. 그죠? 뭐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들이 다 방과 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명칭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산발적으로 용어가 다 달랐어요. 방과 후 교실,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야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불려왔었는데 2006년 이러한 용어들을 언제 2006년 방과 후 학교라는 용어로 전부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 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있고요. 방과 후 교실도 있죠. 중학교에서도 이 특기적성 교육도 있고 방과 후 교실도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다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방과 후 학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자, 수요자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그 수업을 듣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학부모가 동의를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일어나는 학교 교육 활동을 방과 후 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자, 이게 수요자 중심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죠. 중학교도 무상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방과 후 학교는 학교라고 해서 방과 후에 다니면 돈을 안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방과 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본인이 선택한 특기적성 수업이나 아니면 방과 후 교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과 후 학교의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어떤 지역 간, 혹은 계층이나 지역, 이런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방과 후 학교를 실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과 후 학교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자, 만약에 방과 후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뭐 서울의 강남과 저기 어디 그 섬지방 뭐 가까운 강화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교육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하지만 이제 강남에서는 강남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강화도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어떤 가격도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에 비하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계층이나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과 후 학교 개념이 도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학습 욕구를 해소하고 보육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여기 아까 제가 강남하고 이 강화도 예를 말씀드렸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동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한대요. 제 친구도 목동에 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학습을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선행학습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겠죠. 자, 이러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방과 후 학교에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한 사교육으로 다 빠지는 아동들을 좀 학교에서 수용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그런 개념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과 후 학교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과 후 학교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특별활동하고 재량활동.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은 정규 교과 과정 내에 들어있어요. 재량활동이. 그래서 이것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닌 나머지 이런 모든 활동을 뺀 학교 교육 활동을 방과 후 학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 학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개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특기적성 교육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방과 후 교실, 자, 수준별 보충학습, 진로지도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과정
외의 모든 교육을 방과후 학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보육, 보호와 교육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 지도, 주로 교육적인 활동을 많이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이 안에 방과후 학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보육과 지도 내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과후 학교 그러면 이런 거구나. 방과후 지도, 방과후 보육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좀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긴장도 하셨을 거고 또 수업 내용도 좀 많은데요. 제가 첫 시간에 전반적인 5가지의 과목을 방과후 아동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학습한다. 방과후 아동 지도 개론, 그리고 아동 지도론, 교수 학습 방법론,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의 실제 이렇게 5과목과 방과후 학교의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의 개념에 대해서 혹은 지도의 개념에 대해서 보육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과 또 교육에 관한 그런 어원적인 것들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과후 학교 혹은 방과후 지도, 방과후 보육과 관련된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그 용어와 이런 정리들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필요성, 그리고 왜 방과후 아동 지도가 필요한가, 목적은 뭔가, 그리고 방과후 아동 지도사, 가 가져야 될 교육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